안녕하세요. 74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도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 예전엔 이런 거 금방 했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제는 마트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리가 땡기고 아파요. 저녁만 되면 손이 시렵고 발끝이 저릿저릿해서 잠이 안 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 대부분은 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신 72세 조규남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규남 씨는 평소 혈압이 좀 높긴 했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또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쉽게 차서 계단은 엄두도 못 내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더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피가 잘 안 도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산소도 영양도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지요. 그 결과 손발이 차고 저리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약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혈관을 스스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청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규남 씨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하나만 권했습니다. 바로 매일 10분간의 혈관 자극 운동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자 조규남 씨는 놀랍게도 아침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고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는 꾸준히 실천 중이고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을 챙긴 적이 있나? 숨이 찬 걸 단순히 체력 부족이라고 넘긴 건 아닐까? 잠이 안 오는 게 혹시 뇌혈류 때문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만큼 혈관도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혈관은 돌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단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동작이 혈관 청소에 효과가 있는지, 매일 10분 실천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으로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혈관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젊었을 땐 말랑말랑하고 유연하던 혈관이 60대, 70대를 넘어서면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안쪽에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지요. 문제는 이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거나 쉽게 숨이 차거나 다리가 뻐근하다든지 그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점점 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미세혈관, 즉 모세혈관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큰 고속도로는 아무리 막히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지요. 하지만 작은 골목길이 잘 뚫려 있으면 전체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동맥뿐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고루 잘 순환되어야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세포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혈관을 다시 깨워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루 10분 짧지만 반복적인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숨차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은 고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을 자극하는 리듬감 있는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끝 들기, 뒤꿈치 들기, 가볍게 제자리 걷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은 전신 근육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종아리나 발목 근육을 자극해 혈액 펌프 작용을 유도하지요.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고령자의 하루 10분 혈관 자극 운동이 말초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하루 10분의 반복 움직임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염증 수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다리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고 정확하게 매일 하세요. 10분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혈관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운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부터 10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3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점심 먹고 3분, 잠자기 전에 4분. 이렇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우리 혈관은 리듬을 기억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혈관은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내피세포는 일정한 자극을 통해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자극과 호흡, 그리고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내피세포가 살아나고 혈관 탄력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꿀팁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논문과 의학 저널에서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10분 혈관 자극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이 짧은 실천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먼저 76세 이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혜 씨는 항상 정갈한 차림으로 진료실에 오시는데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원장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꾸 숨이 차요. 집 앞 마트만 다녀와도 어지럽고 밤에 누워있으면 다리가 시려요. 이정혜 씨는 이미 10년 가까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제가 이정혜 씨께 권한 건 매일 계단 5분, 제자리 걷기 5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달만 해보시자고 했지요. 그리고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날 이정혜 씨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숨이 덜 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시린 것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혈압도 안정돼서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0세 남인철 씨입니다.
남인철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양말 벗으면 발이 시퍼래요. 아내가 보고 놀란다니까요.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죠. 실제로 보니 발끝과 발등 피부색이 푸르스름했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남인철 씨께 권한 건 하루 10분 동안의 발목 펌프 운동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이죠.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남인철 씨는 이걸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샤워 전 하루 2번씩 실천하셨고요. 2주 뒤 발등색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붉은 빛도 돌아요.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82세 백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백영자 씨는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혼자 외출도 거의 못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늘 안색도 어둡고 의욕이 없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딸이랑 같이 영상을 보셨다면서 선생님이 말한 그거 10분만 하라던 거 한번 해보려고요. 하시며 진료실에서 따라해 보시더군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벽 밀기 운동과 제자리 발 들기 동작이었습니다. 기댈 수 있으니 넘어질 염려도 적고 관절 부담도 적지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백영자 씨는 잠을 더 깊이 자게 됐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마트를 혼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어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루 10분, 내 혈관을 위해 시간을 냈다는 것, 그 꾸준함이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초혈류 검사를 다시 했을 때 혈류 속도가 빨라졌고 산소 포화도도 개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세포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하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해보는 것, 그리고 하루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10분 동안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저 걷기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땀나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걷거나 힘들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오히려 몸이 지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적당히,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심지어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앉아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2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에요. 처음엔 10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과 종아리 아래쪽, 무릎 아래 정맥에 자극을 주면서 심장으로 피를 끌어올리는 펌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발이 잘 붙는 분들, 다리가 무겁고 저린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벽 밀기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집안 벽에 2손을 대고 마치 팔굽혀 펴기 하듯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인데요. 이건 상체의 혈액순환과 어깨, 등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뇌로 가는 흐름도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동은 꼭 한 가지 동작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 중에 본인이 편한 동작 2가지 정도를 골라 하루에 5분씩 총 10분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연속으로 10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리듬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언제 하면 제일 좋나요?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하루 중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매일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좋고, 식사 후 가볍게 소화되었을 때 하셔도 좋고,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습관으로 하는 것, 그게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은 무리한 하체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 위주로 하시고, 동작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운동 전후로 혈압과 맥박을 체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땐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운동은 몸에 활력을 주는 도구지 결코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아니니까요. 셋째, 낙상 위험이 있는 동작은 반드시 지지대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하거나 안정된 의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깔아두시면 더 안전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동작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처음엔 따라하는 것도 버거워하던 분이 한 달 지나고 나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운동부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습관은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혈관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발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루 10분, 그게 우리의 혈관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지보다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르고, 날씨 따라 몸이 다르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혈관도 그렇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몸은 혈관을 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 하수구에 낙엽이 자꾸 쌓이면 처음엔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빠지지요. 혈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혈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이라도 움직여주면 몸속의 하수구 청소가 되는 겁니다. 피가 잘 돌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도달하고 그게 곧 활력, 기억력, 면역력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10분간 반복적인 걷기나 하체 자극 운동을 시행했더니 8주 후 말초혈류 속도는 증가하고 혈압과 혈관 탄성 수치가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심혈관저널에서는 고령자의 짧은 반복 운동이 심근경색 예방과 뇌졸중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움직이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움직이면 진짜 수명이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활동이라도 지속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더 길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기관의 생명선입니다. 네, 심장, 신장, 발끝, 손끝까지. 피가 안 가면 바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환자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혈관은 집 안의 수도관이에요. 물이 끊기면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죠? 혈관도 그렇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밥맛도 나고 기운도 나고 잠도 잘 와요. 그랬더니 78세 이선영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원장님 그 말 딱이네. 제가 요새 몸이 안 도니까 밥맛도 없고 기분도 가라앉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혈관은 기분도 건강도 수명도 모두 좌우합니다. 그럼 이 10분 습관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수 전에 발끝 들기 30회, 점심 먹고 소화될 즈음엔 의자에 앉아 뒤꿈치 들기 30회, 잠들기 전에는 벽 밀기 1분과 종아리 스트레칭 2분, 이렇게 3번 나누면 하루 10분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를 하세요.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면 작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게 꾸준함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 거. 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어쩐지 거창하고 부담스럽지요. 그냥 나는 오늘도 내 몸에 10분 선물한다.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게 진짜 내 몸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습관은요, 특별한 결심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고 몸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선 어렵게 하지 말고 내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하루 10분, 그 짧은 시간이 혈관을 깨우고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끝을 들고 뒤꿈치를 올리고 천천히 벽을 밀며 내 몸을 위해 한번 움직여주는 것,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력을 잃고 기능이 떨어지지만 매일 10분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숨이 덜 차고 손발이 덜 저리고 잠이 더 잘 오는 변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내일보다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동작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약속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관심과 응원의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아보고 나를 돌보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